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포장이사 망했다는 분들의 특징, 이유 4가지. 자, 이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장이사 망쳤다는 분들을 보면 한 50% 정도는 이삿짐 센터 잘못이 분명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100%가 아니고 50%라는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실수한 부분도 50%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삿짐 센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이삿짐 그 센터와 계약을 하시는 그런 고객님도 있어요. 저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의 경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도대체 저 업체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심지어 회사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이사를 하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분의 이사 상담을 하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 예전에 올린 라이브 영상에서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전화번호 하나 빼고는 이 이삿짐 센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삿짐이 뭐 파손이 되고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속상해서 뭐 고소, 신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신 분이에요. 자, 물론 어떤 정보가 없어도 이사가 잘 될 수는 있습니다.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보다는 이사가 잘 될 확률은 분명히 낮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잘못인 경우죠. 또 한 분 더 있어요. 정말로 바쁜 날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 3일 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근처에 이삿짐 센터 한 3개만 소개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연락처만 받아서 그냥 그날 이사가 가능한 업체와 계약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것도 제 라이브 영상에 있어요. 그 날짜가 근데 얼마만큼 바쁜 날이냐면 정말 바쁜 날이에요. 근데 고객님은 그런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죠. 그런데 또 그런 바쁜 날에 이사하시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시고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신 경우에요. 제가 볼 때 그날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사를 망친 정도면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정도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요. 이처럼 이삿짐 센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전혀 안 한 케이스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왜 남들은 어디가 좋은가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이사업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선택은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는 건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고객님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지부 한 곳이 이사를 해드렸는데 정말로 잘하는데요. 근데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개판이고 실망했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가 끝난 상태를 방, 주방, 거실, 베란다, 세탁실로 나누어서 있는 그대로 사진을 저한테 찍어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받아서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딱 옷봉지 2개가 걸 곳이 없어서 비닐봉지 채로 2개 빼놨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베란다나 팬트리 이런 짐 정리한 상태를 보면 이 업체가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마구잡이로 쌓아 올린 건지 아니면 고객님이 보시기에 좀 예쁘게 혹은 좀 사용하시기 편하게 나누어서 정리한 건지 사진만 봐도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준의 이사를 원하셨는지 고객님께 여쭤보고 제가 받아들인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프리미엄 이사 수준의 이사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문 견적 왔을 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요청 사항은 이삿짐 파손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고객님 요청사항란에 어떤 요청사항도 없고 딱 그거 한 줄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본 이삿짐 센터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평소 이사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삿짐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워낙 꼼꼼하게 일하는 업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이사가 끝난 다음에 실망스럽다, 뭐 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 견적 왔을 때 내 요청사항, 내 판단 기준, 이사가 잘 됐다 못됐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방문 견적을 받았는데 방문 견적 온 분한테 제가 설명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방문 견적한 그 한 집도 이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런 집들은 대부분 방문을 해보면 집이 조금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나 창고나 이런 데 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집들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뭐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반은 버려요. 여기는 한 3분의 2는 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문 견적 간 사람은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 경우에는 다 100%는 믿지 않아요. 제가 듣고 판단해서 어느 정도 버리겠다 판단을 하지. 근데 일반 방문 견적 온 사람들은, 방문 견적 온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말씀하시는데 믿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삿날 가보면 엄청 많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역시나 이삿짐이 계약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차량이나 사람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추가 비용 없음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고객님하고 이삿짐 센터하고 좀 실랑이가 있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애매모호하게 정보를 주시고 그대로 준비하지 않으신 고객님의 책임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방문 견적 왔을 때 고객님의 하신 말을 믿고 준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의 책임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방문 견적 왔을 때 내 이삿짐 양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버리거나 줄이기로 했던 짐들은 반드시 버리고 줄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방문 견적 온 사람의 친절한 멘트만 믿고 말만 믿고 계약하시는 거죠. 우리 집에 이사가 잘 되리라고 믿고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 하고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 이사도 그런 좋은 분들이 와서 친절하게 해주실 거야. 막연히 이렇게 믿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나쁜 분들보다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 준비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이삿짐 센터와 계약하셨다면 이사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방문 견적 왔을 때 친절한 멘트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상담 전화를 해보면 이사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하면 대부분 정확히 얘기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내가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 업체를 믿어주시는 건 좋은데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믿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사를 잘하려면 두 가지 잘하셔야 돼요. 방문 견적 시에 질적으로 중간 이상의 이삿짐 센터를 고르시고, 두 번째는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사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이사는 잘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